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조성되고 있는 에너지밸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키워낼 교육기관의 설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그룹이 광주에서 연 협력사 채용 박람회에 3,000명이 넘는 구직자들이 찾아와 극심한 취업난을 반영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천장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2명이 파묻혔다가 구조됐습니다. 도로에서 깊이 1m가량의 땅꺼짐이 생기며 승용차가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전두환 씨가 5.18 당시 계엄군 발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담긴 회고록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협약 1호 기업이 착공식을 하는 등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은 전문성이 중시되는 분야인 만큼 에너지밸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키워낼 교육기관 설립이 시급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경북 고리 원자력 발전소 단지에 세워진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입니다. 지난 2012년에 개교한 이 학교는 원자력 발전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한전과 한수원 등의 지원으로 설립됐습니다. 학생 수는 모두 1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은 중동과 유럽 등 해외에서 유학 온 학생들입니다. 원자력 분야의 건설, 계약, 모두 운영까지 전부 다 통틀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학생들은 2년 동안 석사 학위 과정을 거쳐 원자력 발전 관련 지식을 키우고 다양한 현장 실습을 통해서 전문가로 거듭납니다. We want to have decision this year, somehow late end of this year or beginning of next year. So I hope to work for the project which is for nuclear power engineering in Poland. 특히 여기서 원자력을 전공한 학생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지구촌 곳곳으로 전파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d we're planning on expanding our nuclear power plant industry, so they sent me over here to come and expand my knowledge so that I could take it back home and go teach the other people and to lead the program.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에너지 기업 500여 곳, 그중에 100곳가량을 해외에서 유치해 오려면 이 같은 석박사 과정에 교육기관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할 전문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가 에너지밸리에 입주한 기업들의 사업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쪽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살용해야지만이 우리가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공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수한 기업들이 모이고 또 인재들이 성장하는 에너지밸리. 명실공히 세계적인 에너지 명품 특화 도시로 발돋움하는 지름길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현대기아차 협력사들과 구직자들을 이어준 채용박람회가 광주에서 열렸는데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3,000명이 넘게 왔는데 일자리 구하기에 성공한 사람은 100명, 경쟁률은 30대 1을 넘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반듯한 자세, 간절한 눈빛의 구직자들이 면접관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와 학교 생활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후원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채용 공고를 한데 모은 곳에도 정장 차림의 청년들이 몰렸습니다. 나와 조건이 맞는 데가 어디인지 유심히 살펴보는 이들. 하지만 여기서도 일자리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면접에 가서 이제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고 나면 너무 상실감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그룹이 마련한 협력사 광주 채용 박람회에는 40여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광주가 자동차 생산도시인 만큼 지역 인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로 5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복지가 훌륭한 기업에는 면접을 보기 위해 줄을 서야 했습니다. 따로 경력이랑 자격증은 따로 보지는 않고요. 회사하고 구직자 간의 그런 융합적인 관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진행된 채용 박람회에는 3,000명에 가까운 구직자들이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구직에 성공한 이들은 100명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어제 내린 비 때문에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현재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이 12.7도,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7, 8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황사가 나타나면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도 맑고 따뜻한 날씨는 이어지겠지만 모레 일요일까지 황사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광주 전남은 잔뜩 흐려져 있는데요.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차츰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영광 10.4도, 나주 11.8도, 광주 12.6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7도에서 8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곡성 구례 26도, 광양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시가 민선 들어 명예시민증을 남발하고 특히 기관장들에게 집중적으로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광주시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알아봤는데요. 김인정 기자입니다. 기관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줄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해둔 곳은 전국에 3곳입니다. 충북이 가장 먼저 2011년에 광주, 다음엔 대전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부산, 울산, 제주 등 5개 시도는 관행적으로 명예시민증이나 도민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여러 지역에서 명예시민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임하는 지역마다 명예시민증을 받다 보니 광주에서 받은 사람이 대전에서 또 받거나 부산에서 다시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선에 들면서는 기관장에게 한 번도 명예시민증을 주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기관장에게도 줄 수 있죠. 근데 도저히 뚜렷하게 기했다고 판단되시는 분들 전통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같은 기준에 적합하면 드리고 위원회에서 아니다 싶으면 안 드리고 광주만의 뚜렷한 특징도 발견됐습니다. 광주시가 명예시민증을 줄 수 있다고 조례로 규정해둔 기관장은 21개 기관 26명. 이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실제로 기관장 20명이 시민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을 제외한 19명 모두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과 법원, 군부대의 장이었습니다. 국세청과 기상청, 조달청과 통계청 등 다른 지방청장에게도 시민증을 주는 다른 지자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광주 발전을 위해 시민증을 준다는 시의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대목입니다. 광주시는 명예 시민들에게 방문 시 숙박과 교통 편의 제공, 시민의 날 행사 초청 등 예우를 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어떤 명예 시민에게 언제 이 같은 편의를 제공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시민의 날 초청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5.18 기념재단은 올해 광주 인권상 수상자로 베트남의 인권운동가 누엔 당쿠의 박사와 말레이시아 시민사회연합기구인 버시 2.0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인권상 심사위원회는 누엔 당쿠의 박사와 버시 2.0이 아시아의 민주화와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8일 5.18 기념문화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4.13 총선에서 일제히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들이 더 큰 승리를 위한 시민의 아픈 선택을 잊지 않겠다며 권토 중례를 다짐했습니다. 이용섭, 양양자 후보 등 더민주 출마자들은 호남 참배를 놓고 친문 패권과 공천 실패 등 원인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주된 원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원외에 있더라도 약속했던 삼성 전장 사업 유치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 실현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의 한 교회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천장이 무너져 내려서 근로자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앞서서 도로 싱크홀에 자동차가 빠져 차체 일부가 파손되는 등 어제 하루 광주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건축자재에 깔려있는 근로자를 들것에 실어 구조합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한 교회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49살 박모 씨 등 2명이 천장 마감재에 깔려 부상을 입었습니다. 천장 위쪽에서 공조 설비 작업을 하던 근로자의 무게를 천장이 견디지 못하면서 무너져 내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북구청은 천장 무게를 받치는 고정판이 설계도면대로 설치가 됐는지 등 부실 공사 여부와 함께
현장 소장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서 작업을 하고 밑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위에 쪽에가 지금 뭔가 공사가 조금 초월한 부분, 어느 한 부분이 있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 못 이기면 밑으로 쳐져버려. 이에 앞서 어제 오전 9시 30분쯤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지름 1m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해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 뒷바퀴가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차체 일부가 파손됐고 운전자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광주시와 남구청은 우수관에서 물이 새면서 집안이 유실돼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응급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 2시 30분쯤에는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실험실에서 불이 나 학생 4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암모니아 농도 측정을 하다 불이 났다는 학생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광산구 일부 아파트에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따르면 그젯밤 9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일부 아파트 1,400여 세대의 수돗물에서 악취와 함께 이물질이 섞여 나온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해 소방차 등을 이용해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상수도 본부는 이르면 내일 저녁쯤 원상복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본부 측은 상수도관 세척공사 과정에서 물길의 흐름이 변경돼 관에 붙어있는 이물질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18 단체들이 계엄군 발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전두환 씨의 회고록에 대해서 궤변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은 80년 5월 전 씨가 계엄군 발포 명령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이라며 회고록을 통해 자신의 역사적 과오를 부인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출간 예정인 전 씨의 회고록은 5.18 민주화운동 등 재임 기간 겪은 일들에 대한 비화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좌익 교수라는 필명으로 악성 댓글을 단 국정원 직원에 대한 법원 판결에 고발인이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윤민호 옛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권력의 신여로서 사법부에 민낯이 드러났다며 광주시민과 함께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앞서 검찰은 호남을 비하한 유 씨의 발언이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광주에서만 하루 평균 1,000톤 이상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시민 한 사람당 880g을 버렸는데요. 매일 버리는 쓰레기, 분리수거는 잘하고 계신가요? 재활용, 잘하면 환경도 보호하고요. 두둑하게 양손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우유팩 같은 종이팩을 가져가면 화장지로 바꿔줍니다. 지자체에서는 오래된 가전제품을 버릴 때 직접 방문해서 무료로 수거해주는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몇몇 화장품 가게에서는 다 쓴 화장품 빈병을 가져오면 포인트를 쌓아주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구를 지키려면 쓰레기를 줄이는 게 좋은데요. 커피 전문점을 자주 이용하신다면 개인 컵을 사용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음료를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도 지키고 알뜰살뜰하게 혜택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오늘은 제46회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날인데요. 네, 지구의 날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광주 전남 녹색연합 박경일 사무국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구의 날이 지정된 게 벌써 46주년이네요. 네. 어떤 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구의 날은 1969년에 미국에서 해양에 대량으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지구 환경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시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 이듬해인 1970년에 지구의 날을 선언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전 세계 각국에서 이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기념행사들이 진행되고 되었고요. 이것이 국제적인 기념일이 되면서 광주에서도 1990년부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지구의 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광주에서도 지구의 날 행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주제가 참 독특합니다.
지구 0cm라고 들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구와 사람, 지구와 우리 사이는 몇 센티미터일까 했을 때 그 틈이 없는 0cm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구와 사람이 다르지 않고 자연과 사람이 하나다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도시에서 현재 많은 공간들이 차와 도로들이 점령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사람들이 두 발로 만나고 디딜 수 있는 공간으로 되찾아오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구의 날은 내일 금남로에서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그동안 차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 금남로를 사람들이 뛰고 걸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40여 개가 넘는 단체와 기관 또 기업들이 함께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내일 또 다양한 행사가 있으니까 금남로 나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지난주부터는 또 기념해가지고 자전거 대회도 있었다면서요? 예, 내일 행사 당일에 이제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자전거 대행진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 지구의 날을 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전거 그란폰도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4월 13일부터 23일까지 자전거나 도보를 통해서 광주의 5개 각 구의 주요 거점들을 찾아가셔서 인증샷을 찍으신 후에 지구의 날 홈페이지에 그 사진을 올려주시면 내일 행사장에서 상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 이 사전 행사로 또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난 4월 6일 날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사전 행사로 녹색교통 토론회가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 녹색교통 토론회의 주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적용과 운영 방안이라는 것이었고요. 대중교통 전용지구라는 것은 이제 승용차의 진입을 제한하고 보행자의 전용 구간을 넓히면서 택시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통해서 하는 전용 구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가 진행되었는데요. 네. 좀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 전용 구간을 몇 군데 선정하는 것보다 광주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하고 그 구상 안에서 다양한 대중교통의 정책들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하루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담양구는 인문학 교육 특구 선포식을 열고 오는 2020년까지 5년 동안 인문학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 4개 특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사문학과 정자문화, 대나무를 인문학과 융합해 지역 발전의 활로를 찾겠다는 제안을 통해 담양구는 전국 최초로 인문학 교육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원로 서양화가 황영성 화백 초대전이 광주 신세계 갤러리에 마련됐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초대전은 황영성 화백이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느낀 가족의 의미를 37점의 작품에 담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계속된 이번 전시에서는 더욱 화려해진 색채와 함께 완결성에 더해진 황 화백의 최근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삼성과의 주중 3연전에서 1승 2패로 부진했습니다. 기아는 어제 광주에서 열린 삼성과의 시즌 3차전에서 헥터 노에시가 일찍 무너지고 타선이 침묵해 8대1로 졌습니다. 기아는 부산으로 옮겨 오늘부터 롯데와 주말 3연전을 치릅니다. 오는 주말 대장정을 시작하는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이 개막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3일 문화전당 주변에서 처음 열리는 프린지 페스티벌에서는 200여 명이 참여하는 댄스 플래시몹과 취향대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도시락데이, 대형 캔버스에 그림을 함께 그리는 프로그램 등이 진행됩니다. 또 셀카 사진전과 가수 장재인 씨 등의 공연도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이 제49회 과학의 날을 맞아 신창초등학교 등 10개 초등학교에 과학 분야 도서를 기증했습니다. 광주도시공사 등 4개 기관이 여성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남부대학교에서 도전하는 인생 성공의 키워드를 주제로 김영환 광주전남 중소기업청장의 초청 강의가 열렸습니다.
광주 서구가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해 생신잔치를 열었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행정과 시민사회 찬반 논란이 첨예한 갈등으로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백운산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정현복 광양시장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 신선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환경단체 회원들과 해발 800m 백운산 도로 개설 예정지를 직접 둘러봅니다.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반대 시위가 시작되는 등 도로 개설을 둘러싼 갈등이 도질조짐을 보이자 정 시장이 전격 제안해 이루어진 산행입니다. 구례군 쪽 중한치제에서 광양 방면 한제, 논실로 이어지는 6km 5시간의 강행군. 현장 점검 후 정 시장은 행정적인 일정에만 맞춰 밀어붙이지 않겠다며 다각적으로 의견을 모아보자고 제안합니다. 답이 현장에 있다. 서로 간에 같이 가서 같이 보고 또 느끼고 또 그것을 거기서 지혜를 모아서 그렇게 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출발한 겁니다. 반발의 수위를 높여가던 시민단체들도 제안의 진정성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환경 생태에 대한 공감대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 격이 없는 소통의 의지를 인정해 시위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강력하게 반대해 나가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뜻하지 않게 광양시에서 이제 시장님께서 그리고 그 도로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함께 한제 도로를 직접 한번 걸어보자라고 제안하셨던 부분들은 참 좀 놀라운 일이죠.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안은 도출되지 못했고 도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절묘한 해법이 나오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방통행식 행정은 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민관의 소모적인 갈등을 풀어낼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어제 내린 비 때문에 오늘 아침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출근길에 안전 운전하셔야겠는데요. 현재 광주가 12.7도로 서늘하고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7, 8도가량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황사가 나타나면서 주말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에 남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기온 자체는 20도를 웃돌아 따뜻하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광주 전남은 잔뜩 흐려져 있는데요. 오후에 서해 5도의 황사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유입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영광 10.4도, 나주 11.8도, 화순 1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7도에서 8도가량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곡성, 구례 26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